안녕하세요, 손현수입니다. 지금 이제 브라질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느냐, 이게 참 의문점이죠. 왜냐면은 아직 이제 브라질에 이민 오고 싶으신 분이 계시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한국에 살면 싫다, 뭐 다른 나라에 가서 미래 살겠다 하신 분이 많은데, 또 이곳에서 살면서 아니면 출장 오셔서 이제 보시면서 이곳의 생활 수준을 보시고 나면은, 특히 이제 그 주재원으로 오신 분들은 이제 강제로 이곳에 몇 년 사셔야 되니까 그냥 뭐 짧게는 며칠, 뭐 길게는 몇 달, 뭐 호텔에 계시면서 이렇게 일만 하시다 가시면은 잘 모르는데, 이거 사시면서 이렇게 하나둘씩 준비하다 보면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 놀라느냐? 첫 번째, 물가가 다 비싸죠. 그러니까 아니 한국에서는 진짜 1,000원도 안 되는 게 여기 무슨 10,000원 되느냐? 뭐 이렇게, 아니 수도꼭지 하나가 이렇게 비싸고 이렇게 안 좋냐? 뭐 배달 시스템도 안 좋냐, 뭐 여러 가지 이런 현실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싸고 질도 안 좋고. 그러면서 브라질 사람이 잘 사느냐 안 사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시는데, 일단은 그런 것을 약간 좀 제가 다른 차원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게, 대다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브라질에 한 5천만 명 정도 되는 이제 빈민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4천만 명이냐 뭐 5천만 명이냐 이제 뭐 이게 많은데, 왜냐하면 이제 2억이 넘는 인구에서 4천명, 5천만 명 꽤 큰 숫자죠. 이분들이 전국에 그냥 절대적인 이제 빈민가 같은 생활을 하는데, 이 빈민가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제 크게 이 도시에서 보면은 그냥 이렇게 주위에 보면은 이제 진짜 판자로 지어놓고 사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은 빈민가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시골에 가면은 그곳은 원래 이제 인구도 많이 살지 않고 큰 건물이 없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허름한 집을 지어놨는데 그것도 이제 빈민가로 이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게, 브라질에 이제 빈민촌, 뭐 판자촌이 있다 그러면은 전국에 판자촌이 쫙 깔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활 수준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벨라라고 하는 것은 브라질에서는 빈민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원어를 찾아보면은 원래는 이 북동부 지역에서 나는 그런 이제 나무 이름에서 유래된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제 1800년도 이제 중반에 드디어 이제 브라질이 이제 왕국으로 바뀌고 독립하고 나서 지역적으로 이제 사는데 이제 삶에 이제 힘든 겁니다. 왜냐면 수도는 이제 바로 이제 리우데자네이루였고, 이제 북부나 북동부 지역에는 엄청 먼 곳인데 정부의 영향도 미치지 않지만 당연히 정부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삶이 힘드니까 뭐 사람들이 모이면서 뭐 반란 조짐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이상적인 이제 사회 건설도 그렇고, 특히 그 당시에는 이제 그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종교적으로 한 사람 이제 나서서 이제 말세가 왔다, 뭐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너무나 사는 게 힘들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두 명 모이고 뭐 수십 명, 수백 명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게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이제 공권력에 미치지 못하고, 또 뭐 이렇게 뭐 반란 조짐 같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군에서는 이제 군대를 보내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없애야 되는데, 이 사실 군대라는 게 이게 근대에 와서 조직된 것이지 원래는 옛날에 군대라는 게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이제 사람을 모아서 훈련해서 보내고 뭐 이렇게, 아니면 용병을 쓰고 하던 것이었는데, 브라질에서도 뭐 군대가 따로 없었으니까 몇 명 빼고 그냥 리우데자네이루나 뭐 이런 데에서 사람들 모아서, 야, 우리 저기 북동부 지역에 반란군이 있는데 그 반란군을 진압합시다. 그 반란군을 진압하고 오면은 당연히 월급을 줘야죠. 월급을 주고, 월급 안 되면은 집을 한 채씩 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목숨 걸고서 싸우고 그러고 돌아왔는데, 뭐 싸움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쪽에서 반란군이라고 하는 사람들 농민이었고 뭐 무기도 없었고 학살도 많았고. 어쨌든 간에 그러고 왔는데, 당연히 리우데자네이루는 이제 왕국에 왔는데 수도였는데 돈이 없죠. 돈도 없고 또 집을 지어줄 능력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군인들이, 그러니까 조직이 되니까 무기도 들고 있었고, 무기 뭐 반납했다고 하더라도 싸우고 갔고, 그러니까 이들 조직적으로 정부한테 집 준다고 했잖아요. 지어줘요 하다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되니까 언덕 같은 데다가 이제 판자로 이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이건 내 땅, 정부가 하나 준다고 했으니까. 근데 뭐 아직 허가는 안 했지만 이건 내 땅.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산 같은 데를 올라가면서 하나씩 집을 짓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부에서 처음에, 야, 그들 내려와라, 거기는 올라가면 안 된다, 그건 너희들 땅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점점점 이제 이제 수십 년, 수백 년 이제 지나면서 여태까지 내려오면서 그게 유명한 이제 파벨라라고 이제 이름 지어지게 된 겁니다. 왜?
그 반란이 일어났던 그 이름이 파벨라 반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벨라라고 하는 그 나무가 나는 지역에서 일어난 반란은 진압했다라고 해서 그 파벨라 전쟁에 갔다 온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 하다가 그게 파벨라라는 이름이 돼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판자촌 이름이라고 됩니다. 근데 이제 그곳에 사는 사람들 삶이 굉장히 안타깝죠. 뭐 이것은 꼭 브라질뿐만 아니라 인근의 나라 아니면 뭐 동남아 지역에 보면은 이제 열악한 환경에 사는 사람 같이 판자를 이렇게 지어서 뭐 사는데 당연히 상하수도도 없고 뭐 물도 없는 곳 이런 것이었는데 이게 수십 년 이게 지나고 오랜 시간 지나다 보니까 당연히 그곳에 길도 놓고 전화도 가고 요즘에 또 휴대폰도 터지고 인터넷도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됩니다. 왜? 일단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가만히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부촌에 가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발전사가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가장 많이 설명하는 게 상파울로 이제 국제공항에서 내려서 시내로 들어오는 길에 보면 이제 양쪽에 큰 고속도로 측에 이 파벨라라고 하는 그 예전에는 한 30년 전에 진짜 판자로 이제 지어진 집이었습니다. 그걸 보면 진짜 회색빛 나는 이제 판자로 쫙 지어진 곳이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이게 이제 붉은색 벽돌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 파벨라인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하고 오면서 조금씩 경제적으로 돈을 조금씩 모아서 빨간 벽돌을 사서 벽을 하나씩 올리는 겁니다. 다행인 건 브라질은 태풍, 폭풍, 지진, 더군다나 이게 눈 오는 겨울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요번 달에는 뭐 이렇게 해서 뭐 이쪽 한쪽 벽을 올리고 요번에는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년에 걸쳐서 돈을 조금씩 모아서 올리다 보니까 이게 온 동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나무 판자촌이었다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이제 빨간색 그런 이제 건물들로 이제 변하고 이것 한 5년 지나고 나면요. 5, 6년 지나고 나면은 빨간 벽돌을 이제 다 올렸습니다. 지붕도 올렸어요. 그다음부터 뭐냐면 다시 회색으로 변하는 게 더 밖에다가 드디어 이제 시멘트를 바르는 겁니다. 이게 벌써 오래 걸리는 겁니다. 왜냐면 월급이 얼마 안 되니까 푼돈 모아서 조금씩 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그쪽 지역에 이제 번듯한 이제 집이 됐는데 이제 색깔 칠하죠. 그러다 보니까 파벨라라고 하던 곳이 이제는 그냥 웬만한 동네가 된 겁니다. 또 그런 시간이 이제 지나다 보면은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이 몰려 살다 보니까 선거철만 되면 이제 정치인들이 가죠. 이제 가서 요번에 제가 시의원이나 뭐 국회의원이나 뭐 이렇게 선출되면은 이쪽 지역을 구를 정확하게 제가 선정을 하고 뭐 전기를 놔드리고 뭐하고 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뽑아주죠. 그러면 하는데 그러면 그곳에다 길도 놔주고 아스팔트 깔고 전기도 넣고 상하수도도 올리고 뭐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 땅은 원래 정부 땅이었죠. 그러니까 임자가 없는 땅, 뭐 아니면 뭐 주인이 있던 땅, 뭐 정부 땅 뭐 이런 것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뭐 30년 전에는 그냥 판자촌이 이렇게 있던 곳인데 지금 어엿한 이제 동네가 됐고 또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하다 보면 첫 번째가 들어가는 게 슈퍼마켓입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조금씩 물건을 띄어서 이제 팔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중소기업 정도 되는 그런 슈퍼마켓이 생기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근처에 큰 땅을 사서 막 대형마트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또 그런 와중에 이제 공장들도 들어가죠. 왜? 일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머리핀 만드는 회사, 무슨 회사 뭐 이렇게 자꾸 들어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거 괜찮네? 여기 사람들 많이 사네? 그럼 그곳에다가 이제 한국에 뭐 임대 아파트 뭐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저가적인 이제 정부 돈을 지어서 이제 임대 아파트를 지어서 이제 분양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가 어엿한 동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 그렇게 무분별하게 성장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생긴 거다 보니까 길이라든가 이런 게 규격도 안 맞고 지어져 있는 집들도 그냥 다 일손으로 만든 것이라 삐뚤삐뚤하고 뭐 가끔은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 색깔도 안 맞고 뭐 계획이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도 누가 거기에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는 게 여기 뭐 10만 명 산다, 몇만 명 산다 표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함부로 못 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발전이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은 그 산같이 이렇게 높은 곳에 이제 지은 집은 개발이 어렵죠. 그러다 보니 뭐 이렇게 뭐 쉽게 뭐 판자촌에서 갑자기 뭐 집으로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냥 판자 상태로 계속 가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엿하게 제가 집을 지었다 하더라도 이제 20년, 30년 걸려서 뭐 집을 올려놓으면 아들이 이제 태어나서 성장해서 결혼할 나이가 되면 또 집을 또 줘야죠. 그러면 또 몇 년 걸려서 또 이제 2층 올리고 또 그 다음 또 아들 낳으면 또 뭐 3층 짓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또 그렇게 발전하는 것만 해도 괜찮은데 아직까지도 그냥 개천 같은 데다가 하수 처리도 안 된 그런 곳에 살면서 열악한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살면서 또
또 그들이 이렇게 그런 곳에 사는 이유가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지방에서 일자를 찾아서 왔다가 어쩔 수 없이 그곳에 흘러 들어가서 먹고 살면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뭐 공부를 못해서 뭐 일자리를 뭐 못 잡는 사람 뭐 이런 것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들의 삶은 굉장히 비참합니다. 저도 이제 그것은 취재하러 이제 들어간 적도 있고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진짜 왜 그들이 목숨을 걸고 강도짓을 하는지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한여름에 40도 되는 더위에 슬레이트 지붕에 화장실도 없고 공동 화장실 하나 있고, 이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사는 게 힘든데 아이는 배고프다고 울고 그러면은 다 눈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또 설명하면 또 누군 또 그럽니다. 아, 뭐 브라질 왜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현실입니다. 그거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 한국 옷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 꼭 그런 데서 산 데가 아니더라도 예전에는 그쪽에 사는 경험도 있었고 지금 사는 곳이 발전해서 조금 뭐 건물이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사는 사람, 아는 사람은 다 지금 피부에 와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몇 년간 이제 그 정부에서 뭐 이렇게 뭐 노력을 해서 많이 개발하기도 했는데, 이게 하나가 안 돼요. 저도 항상 얘기하지만 꼭 뭐 돈을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집을 지어준다는 것도 아니고, 꼭 또 교육만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복지만 된다고 주는 건 아니고, 이 복합적으로 모든 게 다 움직여야 되는데, 뭐 저도 뭐 몇 년 이렇게 오래 살면서, 오래라고 얘기 못하지만 제가 또 살면서 이 정치적인 뭐 이런 계획이나 이런 거 보면은 다 단기적인 거이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파벨라인들의 이제 삶은 이해가 안 가고 또 답답한 거지만은, 한국인들은 야 저거 다 밀어버리고 거기 개발하고 하면 되지 않아? 안 됩니다. 숫자도 많고 돈도 없고 시간도 걸리고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제가 설명드리고 온 거고요. 될 수 있으면 이제 주위에 있는 이제 불알 사람들을 이제 무시하지 말고 그들의 삶을 좀 이해하기를 좀 이렇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아,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도 총알 대고 뭐 강도짓 한 사람들도 있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당연히 뭐 사랑스럽지는 않죠. 그렇지만은 그들의 삶을 이해를 하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최소한의 생각은 해야 이 사회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그냥 파벨라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이랑 손가락질하고 멀리하지 마시고 그들의 어려움의 고충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까지는 여기입니다. 뭐 오늘은 참 재미없는 주제였는데요. 또 다음에 또 좋은 소식이 있으면 제가 또 동영상을 만들어 여러분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